자, 여러분, 오늘 이제 8월 29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김하성 선수는 오늘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이름이 제외됐고 또 오랜만에 휴식을 또 취했는데요. 이 최근 뭐 김하성 선수 휴식하는 패턴 보니까 뭐 이동일 일단 쉬고 이동일 전후로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쉬고 이렇게 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귀하신 몸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요새 리드오프로도 계속 출전을 했었고 또 이제 유격수, 풀타임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이 타티스 주니어가 이탈하면서 진짜 김하성 선수밖에 없고,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유격수는 수비 부담이 굉장히 심한 포지션입니다. 포수 다음으로 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력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타격 사이클에도 문제가 있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대타로 출전하긴 했었지만 대타 이후에 곧바로 다음 수비에서 교체가 됐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김하성 선수에게 철저하게 이제 휴식을 주고 있는 샌디에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김하성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7대15 이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이 마지막 경기를 정말 대패하고 말았던 샌디에고입니다. 오늘 경기 뭐 마차도 선수의 멀티 홈런도 있었고 소토 선수도 돌아와서 또 홈런을 때려내는 등 뭐 좋은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경기 초반부터 사실은 머네아가 4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참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션 머네아가 지난번 등판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투구를 펼쳤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김하성 선수의 호수비도 그렇죠. 살짝 도움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확실히 이번 시즌 들어서 패스볼 구속이 감소하다 보니까 경기별로 이 로케이션에 따라서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머네아도 머네아지만 진짜 문제인 선수는 바로 이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조시 헤이더 선수인데요. 오늘 이제 8회 말 6대9 상황에서 등판을 했는데 아웃 카운트를 하나 잡는 데 그치면서 0.1이닝 6실점 정말 크게 무너진 오늘 경기였습니다. 지금 헤이더가 마무리 상황이 아니라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컨디션을 조율하기 위해서 등판을 하고 있는지가 좀 됐어요. 그렇죠. 지난번 등판에서는 좀 심리적인 부담이 덜했는지 어쨌든 무실점 피칭을 펼치면서 살짝 기대를 하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정말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피안타 볼넷 2개, 삼진 1개로 또 6실점을 당하고 말았는데 안타, 2루타, 볼넷, 2루타, 안타, 삼진, 볼넷, 안타 뒤 이제 강판됐습니다. 사실은 이 6대9로 샌디에고가 아직까지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차였기 때문에 그렇죠. 좀 헤이더로 이제 좀 쪼여보고 그 다음에 뭐 상황을 좀 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터져버렸고 곧바로 이제 마이어스, 야수죠. 이 윌 마이어스를 등판시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만 샌디에고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한 시즌 끝으로 이제 팀을 떠나는 선수들을 자꾸 야수 등판을 시켜요. 브래드 필립스도 그랬어 안 그랬어? 속이 좀 보이긴 한다. 어쨌든. DFA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실상 회사에서 자리 빼기다. 아니면 벽 보고 앉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대패한 게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는 헤이더 선수가 큰 역할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이 6.5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샌디에고 이적 후에 평균 자책점이 무려 23.14니까 아니 뭐 이거 경기당 이닝당 한 점을 내주는 거에서 넘어서서 뭐 2점, 뭐 2.5점 뭐 거의 이렇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적점까지 평균 자책점이 이미 좀 올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24까지 올라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헤이더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5월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자책점이 0이었습니다. 제로. 지난해 9월부터 실점이 없었어요. 진짜 무실점 행진 그리고 무블론 행진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진짜 현역 최고의 마무리라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렇죠. 뭐 올스타 4번 선정됐고 또 내셔널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에게 주는 호프만상도 3회 수상을 했고 통산 평균 자책점도 2.48, 125세이브, 9이닝당 탈삼진도 15개가 넘는 압도적인 9위를 자랑하는 헤이더였는데 그렇죠. 이적하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1대4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샌디에고가 또 대권 도전, 이 뒷문 보강하겠다, 이 로저스로는 안 된다 이러고서 업그레이드한 거였잖아요. 사실 로저스 한 명이 헤이더보다 지금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훨씬 나은 상황인데 뭐 디넬슨 라멘 같은 경우에 DFA 여러 절차가 있었지만 유망주까지 어쨌든 2명 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샌디에고가 이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대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실점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10일 자이언츠전에서도 0.2이닝 3실점, 그 다음에 20일 워싱턴전에서는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한 다음에 3실점하고 강판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오늘만의 문제라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샌디에고가 영입한 이유는 이 부진이 결국에는 심리적인 영향일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금방 이제 원래 기량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믿음에 전혀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멜빈 감독이 오늘 경기 끝나고 이제 분명한 것은 헤이더가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좀 여전한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아버지의 암투병 때문에 이제 팀을 잠시 이탈한 적이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5월 중순에 아내의 출산 문제로 오랫동안 시간을 비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 중독 등 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달고 있으면서 사실 아내가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이더가 좀처럼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올스타전 출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었죠. 이제 팀에 이탈 있었고 합류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일단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일단 반멜빈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타자들이 치기 좋은 공을 던진다, 빠른 공과 변화구 모두 예전과 같은 헛스윙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헤이더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 문제다, 해결해 나갈 일이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 그 과정을 믿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 헤이더 선수가 확실히 지난해와 달라진 것, 그리고 또 이적 후에 달라진 게 뭔지 또 살펴봤더니, 원래 사실 이제 이 불펜 투수다 보니까 투피치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최고 100마일이 넘는, 뭐 보통 99마일 정도를 매 경기마다 최고 구속으로 찍죠. 투심 패스볼, 강력한 투심 패스볼과 이제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 두 가지 구종이 주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타자의 눈에는 터널이 굉장히 길게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궤적으로 보이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둘 다 낮게 간다던가 가운데 몰린다던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터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타자가 끝까지 이게 패스트볼인지 슬라이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구간이 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헤이더 선수의 이 투구 내용을 봤을 때는 제구가 일단은 안 되는 것은 또 이 기본이고, 그렇죠. 이 패스트볼이 낮게 깔리거나 혹은 이제 가운데로 몰리거나 슬라이더는 또 높게 들어가거나 아예 지금 이제 로케이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제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 제구뿐만 아니라 이 제구에 덧붙여서 제구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몰린 공이 반드시 안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안타가 되느냐? 제일 높은 확률은 그거를 타자가 이른 타이밍에 구분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연타를 맞으면 가장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의 의심이 그거죠. 티핑. 그러니까 이 일본어로는 쿠세라고 하죠. 투구 버릇이 노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데, 헤이더의 투구 폼을 생각했을 때는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아요. 글러브를 완전히 가린 채로 이제 이 키킹을 한 다음에 우타자를 등진 상태에서 던지잖아요. 디셉션이 워낙에 또 좋은 디셉션이 선수라고 워낙에 했죠. 좋고 또 이제 머리카락도 사실 디셉션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던지는 순간에 파악을 한다기보다는 슬라이더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고 패스볼이 낮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터널 구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가 공을 던지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이 구종이 무슨 구종인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노리고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헤이더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질 때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구속 차이가 결국에는 이게 구속 가감 효과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타이밍을 뺏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볍게 생각을 해보세요. 슬라이더인지 알아. 그러면은 느린 슬라이더 딱 좋은 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운데로 몰리기까지 해. 이러니까 장타가 행잉 나오는 거죠. 슬라이더는 장타가 가장 잘 나오는 구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메커니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팀을 이탈했다가 복귀하기를 반복하면서 이 훈련을 꾸준히, 그리고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투구 밸런스가 흔들리고, 그게 결국에는 제구 불안, 그 제구 불안이 결국에는
이 터널링에도 문제를 끼친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수 본인도 그렇고 팀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는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은 또 여전하기 때문에 뭐 몸 상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게 다행이긴 하죠. 그렇죠. 들쭉날쭉해요 사실. 이게 무너진다는 게 평균 자책점이 23.14라고 해서 매 경기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0.1이닝 동안 6실점하고 다음날 1이닝 무실점을 해도 평균 자책점은 20점대가 나와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잘 던지는 날도 분명히 있고 제가 지난번에 중계를 했을 때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분명히 빗맞은 안타도 있었지만 잘 던졌거든요. 이런 이 기복을 줄이는 거 이게 결국에는 헤이더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8월 성적 이 샌디에고가 13승 13패인데요. 이 트레이드 효과 아직까지 좀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0승 59패 게다가 최근에 이 부진이 5할 승률 미만 팀과의 승부에서 계속 지고 있다는 점일 텐데 다행인 점은 이제 4위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격차를 계속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5경기 차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는 일단 앞서 있는 상황인데 얼른 또 빨리 좀 팀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미러키가 언제 제품을 사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샌디에고도 반드시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랬을 때는 헤이더의 이 활약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접전 상황에서 이 마무리 투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킴브렐만 봐도 알잖아. 맞아요. 킴브렐 있어도 다저스는 나머지 투수들이 너무 세니까 버티는데 네. 샌디에고는 그렇지 않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빨리 반등을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헤이더 선수의 부진 원인을 한번 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원인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